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2년 7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전에 그때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 중에 종부세 부과 시에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 체계를 확 바꿔서 총액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을 하고 또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종부세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없었던 시기인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꺼내 들었었습니다.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2018년 이전에는 종부세 세율이 주택수와 관계없이 가액 기준으로 정해졌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1가구 2주택을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고요. 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종부세, 중과세를 시행했었는데 이걸 없애고 다시 주택 가액으로 종부세를 산출하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를 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식힐 수가 있고 또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그 추세, 이것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과 또 침체된 지방부동산의 시장 분위기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우리가 보통 종부세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떤 건지 다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 넘으면 과세를 하고 또 2주택자 이상부터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합계가 9억 원이 넘으면 과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1주택자에게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2주택자부터는 9억 원까지 공제 중에 바로 종부세의 요지입니다. 자, 24년 작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인구가 46만 명이었습니다. 걷어지는 세액은 1년에 1조 6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토지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한 11만 명 정도 되고 걷어지는 세액은 3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총 세액이 5조 원이죠. 현재 종부세 세율을 보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표가 12억 원 이하의 경우는 1%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표가 12억 원 초과부터 25억 원 이하의 2주택 이하인 경우는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숫자 얘기를 하니까 좀 더 헷갈리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조금 안 된다 싶으시면 두 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정치권에서 다시 들고 나온 종부세 관련의 핵심, 종부세 완전 폐지가 아니라 중과세 폐지입니다. 사실 종부세 폐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죠. 집 한 채 가진 게 자산의 전부인데 재산세 내고도 또 종부세를 내는 건 이건 이중과세다 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에 실시가 됐는데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이게 이중과세 아니냐라면서 정당성 문제로 다툼이 많았던 문제였죠. 자산가들 입장에선 너무 과하다, 또 비자산가들은 더 걷어야 한다라는 것이 갈등의 요지였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종부세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때가 2021년부터였습니다. 집값이 마구 뛰던 그 21년에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284건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20배가 넘는 5,800건이 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급증한 이유, 바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도 급증했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율이 증가한 겁니다. 자, 세율이 급증하면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되는데 사실 종부세라는 것이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아직 이익 실현이 안 된,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기도 하고요. 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또 내는 거니까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미국도 이런 유사한 법이 있긴 한데 재산세를 많이 내면 나중에 소득세를 낼 때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제도가 미국에는 있습니다. 아무튼 종부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진 이유 또 있습니다. 2017년 종부세 대상자가 39만 명 정도였는데 22년엔 아무래도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더 많아졌겠죠. 12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집값이 또 급등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여기 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번에 정치권에서 다시 들고 나온 종부세 중과 폐지안이 나온 배경을 보니까 전체 종부세 세수에서 주택분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2% 정도 됩니다. 전체 종부세 고지 기준 세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조 원인데
주택분만 놓고 보자면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적다는 거죠. 자, 주택분 종부세 1조 6천억 원 중에 또 다주택자 부담의 경우는 4,655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는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잠재워서 결국 강남 3구의 과도한 집값 상승 추세를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한 채를 갖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종부세 중과 폐지를 하게 되면 이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누그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지방의 새 아파트 미분양 문제도 자산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미 2주택자 중과 폐지가 돼 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실 지방 아파트를 살리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그건 바로 인구 문제도 있겠지만 고분양가와 그 가격에 맞는 가치를 판단해 볼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회를 열어준다고 해도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느 때 다주택자들을 적폐 취급하고 세금을 부과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앞으로 이 자산가치의 유무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이 과정, 전체 과정이 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숨죽여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의 숫자보다 주택의 가액이 세금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골의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다주택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중과받는다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골집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선 빠지지만 요즘 시골집도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빈집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골집은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사서 리모델링 같은 것을 통해서 주말 주택으로 쓰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빈집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시장을 억제하면서 결국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방 소멸의 가속화입니다. 지방을 살리자 라고 하면서 정책에 모순이 생긴 거죠.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르기만 하고 또 지방은 탈지방화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서울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주변 위성도시들의 과도한 집값마저도 이게 심리적으로 싸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모두가 빚을 잔뜩 내서 수도권의 아파트라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돌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여기저기로 퍼지면서 결국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여야의 유불리에 대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3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등 CEO 여러분이 참여하는 경영자 최고의 과정을 운영해오며 지금까지 2,000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인들이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미래가치 포럼인데요. 이번에 5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있고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배우며 더 전진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 마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한국미래가치 포럼 5기 오는 모집의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